대한민국에서 노력이란 단어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개천에서 용난다. 우리는 그 말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친구를 포기하고 코피 쏟아가며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천은 이미 콘크리트 바닥으로 메워졌고 용은커녕 미꾸라지 한 마리 숨 쉴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도라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부모가 곧 스펙이 되어버린 잔혹한 수저 계급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선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2명의 8살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강남의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주말이면 원어민 과외를 받습니다. 방학이면 견문을 넓힌다며 유럽으로 미술관 투어를 떠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말합니다.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반면 다른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 눅눅한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으로 혼자 돌아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아이는 식어 빠진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 아이가 배운 첫 번째 세상의 이치는 결핍입니다. 사주세요라는 말보다 괜찮아요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아이. 출발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이 아이들이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격차는 이제 생활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학점, 토익, 어학연수, 대외활동. 이것들이 정말 개인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만들어질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돈과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금수저를 쥔 청년에게 대학생활은 자아실현의 시간입니다. 등록금 걱정 없고 용돈도 풍족하니 학점 관리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면 해외 봉사활동을 가고 부모의 인맥이 아름아름 꽂아준 유명 기업 인턴십으로 화려한 경력을 채웁니다. 그 한 줄의 스펙이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흙수저를 쥔 청년에게 대학생활은 채무의 시작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쟁이가 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이 아니라 알바 현장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편의점, 주유소, 택배, 상하차. 남들이 전공 서적을 파고들 때 그는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상자를 날라야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은 어디로 갑니까? 월세로, 교통비로, 식비로 증발합니다. 공부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지쳐갑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재수강을 하려 해도 돈이 들어 포기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미래를 꿈꿀 시간을 앗아갑니다. 부자들이 돈으로 시간을 살 때 가난한 자들은 시간을 팔아 겨우 돈을 삽니다. 이것이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차이라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기적처럼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이제 다 똑같아진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진짜 절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산 격차의 스노우볼이 구르기 시작하거든요. 흙수저인 당신의 월급날을 봅시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이버 머니처럼 사라집니다. 대학 4년 동안 쌓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갚아야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월세 내야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용돈 조금이라도 보내드려야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건 고작 몇십만 원. 적금은커녕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겨우 0원,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는 데만 청춘을 다 바친 겁니다. 반면 금수저 동기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월급은 온전히 저축과 채테크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나 자가에서 출퇴근하니 월세 걱정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애초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빚 갚는 그 몇 년 동안 그는 월급의 80%, 90%를 주식에 넣고 코인에 넣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이제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자산이 불어난 그는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 간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좁힐 수 없는 격차 아니 아예 다른 차원의 우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숨쉬고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희망 고문도 정도가 있어야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옆자리 동기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의 지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내가 평생을 기어 올라가야 겨우 닿을까 말까 한 그곳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의 가난보다 대물림되는 부양의 의무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좁은 집. 문을 열면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신 늙고 병든 부모님이 보입니다. 왔니? 힘없는 목소리. 금수저 부모는 자식에게 건물과 법인을 물려주지만 흙수저 부모는 본의 아니게 자식에게 가난과 병원비 청구서를 물려줍니다.
성공한 자식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지만 좌절한 자식 뒤에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 생활비. 내가 내 미래를 위해, 내 결혼을 위해 저축해야 할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가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쓰레기 같아서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들지 못합니다. 결혼? 출산? 사치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서 허덕이는데 내 아이에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 녹슨 수저를 또다시 쥐어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피이자 가난의 대물림을 내 손에서 끊겠다는 슬픈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 여러분이 이룬 업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수출 역군으로 밤낮 없이 뛰며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삶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회의 크기가 다릅니다. 당신들이 청춘을 보낸 80년대, 90년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은행에 저축만 해도 이자가 10%, 20%씩 붙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대기업에서 모셔가던 시절이었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면 서울에 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이 실현되던 성장의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멈춰버린, 아니 거꾸로 내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씨가 말랐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때는 말이야, 월급 쥐꼬리만 해도 다 집 사고에 키웠어라며 그 시대의 성공 공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우리의 절망을 난도질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심장이 터져라 뛰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결승선 10m 앞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 그 무력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탔던 그 고속 성장 열차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사회. 부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계급의 벽은 통곡의 벽처럼 높고 단단해진 21세기 대한민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내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짓말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바뀐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시선에 대해 우리는 더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판도라였습니다.